합니다. 일반 전표하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그랬어요. 11월 1일 날 보니까 단기간 매매 차익 동그라미 단기간 매매 차익. 그러면 우리가 단기간 매매 차익이라 그러면 이게 뭐냐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해야 돼요.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한 주당 12,000원에 구입했어요. 그래서 1000주 곱하기 12,000원 해보세요. 1000주 곱하기 한 주당 12,000원. 그러니까 얼마 나오냐면 1200만원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뭐냐면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수수료가 있다면 이건 별도로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주의하라고 했던 걸 여기서는 단기 매매증권에다가 포함해 버렸어요. 수수료까지. 그래서 이거 잘못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수정해야 돼요. 단기 매매증권은 1200만원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단기 매매증권은 1200만원. 그리고 이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수수료 비용 900번대, 여기 바로 영업 외 비용이에요. 이 수수료 비용을 800번대로 쓰면 틀려요. 그리고 현금은 똑같이 1212만원 나갔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일반 전표 11월 1일 날로 오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 11월 며칠 1일 나오니까 단기 매매증권 이렇게 되어 있죠? 1212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단기 매매증권을 얼마로 하라고요? 1200만원으로 수정. 1200만원. 그리고 현금 나간 건 똑같았어요. 그러면 그대로 여기다가 차변에 우리가 뭘로 처리하라? 수수료 비용. 다 같이 뭐라 한다고? 수수료 비용을 찾아요. 수수료 비용이 800번대 수수료 비용도 있고요. 900번대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800번대 쓰면 틀려요. 900번대 영업의 비용 이렇게 써야 돼요. 주의할 점이 코드 번호 900번대예요. 이렇게만 수정하면 여러분 문제 4번 문제 1번 끝난 거지요. 예, 다음은 이제 2번 가볼 거예요. 이 4번 문제 4번에서 오류 수정은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주의할 점이 뭔지 먼저 확인합니다. 원재료 매입 거래처 밑줄 짝. 원재료 매입 거래처. 그러면 원재료 매입 거래처 그러면 비용을 500번대 공장으로 하라 이 얘기예요. 800번대 하면 틀려요. 500번대로 써라. 원재료는 공장과 관련되니까. 그래서 현금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선물 세트네요. 선물 세트고요. 여러분 현금으로 구입했는데 계정 과목을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했대요. 우리는 소모품비가 아니고요. 소모품비가 아니고 뭘로 처리해야 됩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해야 돼요. 기업 업무 추진비. 그리고 500번대로요. 이렇게 하고 현금 나간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접대비와 관련된 건 공제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불공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가보면 매일 매출 전표 11월 26일을 갑니다. 매일 매출 전표 11월 26일을 할 거예요. 11월 26일. 가보니까 이렇게 과세로 되어 있는 것을 일단은 뭘로 바꿔야 될까? 54 불공으로 바꿔야죠. 54 불공으로 바꾸고요. 하단에 분계를 뭘로 하냐면
자, 요 불공제 사유를 뭘로 할까요? 4번인가요? 4번으로 선택해 주시고 혼합은 맞고요. 원재료가 아니라 다 같이 이것을 뭘로 처리하라고?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꿉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 기업 업무 추진비가 500번대가 맞지요? 500번대로 500번대 기업 업무 추진비. 그래서 88만 원이 나오죠? 그리고 돈 나간 건 똑같아요. 대변이 현금 88만 원. 이렇게 수정만 하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 이 4번 문제는 우리가 일반 전표와 매입 전표에 입력한 거 오류, 잘못된 거 수정하는 거예요. 또는 입력을 안 했다든가. 그래서 입력하던 일반 전표와 매입 전표만 할 줄 알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문제 몇 번 가냐면 5번 곧바로 결산입니다. 5번은 결산 문제인데 12월 31일 날 결산 일반 전표에다 입력할 건데요. 문제 주의할 점 확인하고 갑니다. 자, 매출세액 동그라미 매출세액 이것을 우리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그러죠. 적어봐요. 부가세 예수금. 이것을요. 부채라고 적어 놓으시고 부채를 정리하면 반대편인 차별을 놓죠. 부가세 예수금.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환급받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산의 이것은 감소 정리할 거니까요. 이것은 부채의 감소고요. 서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퉁 치니까 환급받을 게 더 많아요. 그래서 환급액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미수금이라고 하라고 돼 있어요. 이런 말이 안 나와도 우리는 미수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환급이 아니라 지급할 게 더 많다면 여기다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미지급 세금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치? 예. 그래서 여기다가 미수금이라고 분개합니다. 여기 미지급 세금은 여기 분개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분개해 주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입력하러 갑니다. 자, 결산 분개는 일반전표 12월 31일로 가야 합니다. 12월 31일 일반전표로 갑니다. 일반전표 12월 31일 방금 분개한 거 차변에 뭐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쓰시고요. 금액 불러줄래요? 1463만 원. 대변에는 다 같이 뭐가 온다고요?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을 정리하는 거죠. 반대편에다가 2286만 원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랬더니 상단에 봐봐요. 마이너스가 표시되어 있지? 마이너스가 표시됐다는 얘기는 참고로 무슨 변? 차변에 입력할 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차변에다가 뭐라고? 아직 돈 안 받았지? 받아야 돼. 앞으로. 돌려받아야 돼. 환급받아야 돼. 그것을 우리는 무슨 금이라고 한다? 미수금이라고 한다. 만약에 미수금의 거래처를 걸어라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환급받게 되지? 어디서 환급받게 돼요? 요거 세무서. 여러분 세무서를 만약에 여기 주어지지도 않았어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여기 회사 등록으로 가보면 알 수 있어. 회사 등록. 참고로. 근데 여기는 그런 말 없으니까 참고로 요 정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823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음은 문제 2번을 가도 되겠나요? 자, 2번 가봅시다. 2번 주의할 점을 확인하고 갑니다. 자, 3천만 원을 뭐 했습니까? 대여 동그라미, 대여. 돈 빌려줬어요. 그런데
자, 상환기일이 내년 9월 30일이에요. 연 7% 이자를 여러분 상환일에 원금하고 이자를 함께 받기로 약정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이 12월 31일이거든요. 12월 31일 아직 이자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생된 것은 올해의 수익으로 잡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 계산해 봅시다. 3천만 원 원금 곱하기 7% 이러면 1년치 이자가 나와요. 연이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몇 개월 발생됐냐면 여러분 10월 1일부터요. 10월 한 달, 11월 한 달, 12월 한 달. 지금 몇 개월이 발생됐어요? 3개월이 발생됐죠? 3개월은 아직 이자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올해의 수익으로 봐야 하는 거지. 그래서 12분의 3 하면 3개월치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계산기 갖고 요 계산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계산기를 갖다가 두들겨 봐요. 3천만 원 곱하기 7% 곱하기 3 나누기 12 직접 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52만 5천 원 나오는가요? 52만 5천 원. 자, 그러면 지금부터 52만 5천 원 아직 받지 않았죠? 미수라고 써야죠. 미수. 수익을 아직 안 받았으니까 미수 다음에 뭐가 와요? 수익. 그래서 대변에 수익의 이름이 와야 되는데 그 수익의 이름은 이자 수익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12월 달에 가서 입력을 해볼 거예요. 자, 입력하러 갑니다. 지금부터 일반 전표 12월 31일로 옵니다. 차변에 미수, 수 다음에 뭐가 온다? 수익, 미수 수익이라고 하고요. 금액은 얼마였나요? 52만 5천 원. 대변에는 이 수익이 와야 되지. 이자 수익이라고 합니다. 얼마예요? 52만 5천 원. 여기까지 됐죠? 네, 됐어요. 다음은 3번 갈 거예요. 이제 3번. 3번 문제 주의할 점 확인하고 갑니다. 장기 차입금 중에서 일부가 1,300만 원이 만기가 상환기일이 1년 이내로 도래한대요. 여러분, 1년 이내로 도래하면 여러분 장기 차입금이 더 이상 비유동부채가 아니죠? 이게 유동부채로 바꿔야 되죠? 너 이제 비유동부채 아니야. 그래서 비유동부채를 정리를 해줘야 돼요. 비유동부채.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유동성 장기부채가 다 같이 유동부채라고 적어놓으세요. 유동부채입니다. 비유동부채를 유동부채로 전환해 주는 거예요. 영원히 비유동부채가 아니잖아요. 상환기일이 1년 이내로 도래한다면 이것은 유동부채로 바꿔줘야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꿔주는 작업은 간단하죠. 자, 12월 31일로 갑니다. 차변에 무슨 차입금? 장기 차입금이라고 고쳐 쓰세요.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이라고 고쳐 썼나요? 차입금. 자, 거래처가 어딥니까? 신한은행 걸어줘야 돼요. 항상 거래처 주의해야 돼. 잘 모르겠으면 다 거래처 걸어버리든가. 자, 금액은 얼마예요? 1,3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뭐라고 한다? 유동부채로 바꾸는 거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유동성 장기부채. 여기도 거래처 걸어줘야 돼요. 신한은행이라고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결산이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조회만 남았습니다. 조회가 문제 6번인데 곧바로 조회를 해도 되겠죠? 해도 되겠죠? 예, 곧바로 해버립시다. 자, 문제 6번은 조회고요. 여러분 6월 말 현재 예상매입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여러분 가장 많은 거래처 동그라미 거래처. 거래처를 이렇게 비교하고자 할 때에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거래처 원장. 여기서 잔액이 그랬으니까 잔액을 꼭 해야 되고요. 6월 말 현재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요건 누계라고요. 누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누계 개념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외상 매입금을 조회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거래처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디로 한다? 거래처 원장을 클릭합니다. 거래처 원장. 클릭하셨나요? 자, 클릭하고 우리는 여러분 누계 개념이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오라 그랬어요. 배상 매입금은 251번 맞나요? 그리고 여기서 거래처를 처음부터 엔터를 치고요. 마지막 엔터를 치면 전체를 자동으로 선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잔액란에 와서 여러분 가장 많은 거래처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가장 잔액이 가장 많은 여기를 한 번 더 누르면 적은 거 나오고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큰 것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다 같이 무슨 전자? 민선전자고요. 3,660만 3천원 메모하세요. 메모해 놓으세요. 메모해 놓으셨나요? 민선전자. 다음은 자 어디로 갑니까? 또 이제는 다음은 잡아주시고 이제 문제 2번 가볼게요. 문제 2번. 문제 2번은 주의할 점이 뭔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1분기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서 소모품비 지출액이 가장 적게 발생한 월과 금액은 그랬어요. 이렇게 특정 계정을 비교할 때는 총계정 원장 가도 되지만 이거 여러분 월계표 가도 되지 않을까? 총계정 원장을 한번 가봅시다.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의 1월부터 3월까지 계정 과목은 소모품비. 총계정 원장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특정 계정을 비교하고자 할 때에는 총계정 원장이 가장 빠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간다고? 1월부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정 과목이 뭐라 했어요? 소모품비. 소모품비. 자, 여기서 발생이 가장 적게 되는 월 1월 달에 140, 2월 80. 답은 80이 가장 적나? 그럼 2월에 80만 원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2월에 80만 원. 가장 작은 달.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됐냐고 묻잖아? 오케이.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이제는 3번 가봅시다. 자,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하이일렉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 총 매수와 매입 세액은 얼마인가? 여러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여러분 부가가치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클릭하세요. 자, 1월부터 다 같이 여기서는 4월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인가? 4월부터 6월. 그리고 매입인가 매출인가 봐요. 먼저 매입의 매출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발급받은 동그라미 치세요. 내가 발급해줬다면 매출이고요. 발급받으니까 매입이에요. 매입을 클릭하세요. 여기 매입을 상단에 그리고 엔터를 쳐보면 여러분 여기서 물어본 게 뭘 물어봤어요? 하이일텍 클릭 매수를 물어봤고요. 매수는 2매 그 다음에 세액 공급가액을 물어봤다면 440이고 세액을 물어봤다면 44만 원이 맞습니다. 메모해놨어요? 메모했어요? 자, 메모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회를 우리가 다 끝내놨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자 여기 여러분 이론 답안 작성이라고 보여요?
이론 답안 작성 보여요? 클릭합니다. 이론 답안. 자, 뭐가 있다고 안 뜨죠? 네, 왜 그러냐면 열려있는 창이 있다는 거야. 이걸 닫아주세요. 그리고 이론 답안 작성을 그러면 열려요 이제. 일단은 여러분 이론은 다 같이 먼저 마음 편안하게 여러분들 공부 하나하나 무조건 3번으로 다 해놓으시고요.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해놓고 일단 여러분들 가장 적게 맞은 게 세 문제 네 문제를 맞아놨어. 일단 맞췄어. 확실하게 이론 아는 것만 움직이고 모르는 건 가만 놔둬 그냥. 알았죠? 편안하게 놔둬.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 요거 답안 여러분 실무 답안 요것이 바로 조회하는 거예요. 조회 답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조회 답을 적을 건데 여러분 적어놨나요? 혹시 나 불러줄 수 있나요? 자, 거래처명이 무슨 전자? 민선전자. 그리고 금액 불러요. 얼마예요? 3,660만 3천원. 그 다음에 2번은 매돌 2월에 금액 불러요. 80만원. 그 다음에 3번은 매매 두 매에 금액 불러요. 44만원. 그리고 여기까지 됐죠? 이제 여러분들 이론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다 풀었다. 아는 거 다 풀었어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저장해보세요, 저장. 저장했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다 같이 이론 이제 여러분, 예, 내가 이제 수정할 건 수정을 다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시 열어와서. 예, 그리고 이제 다 이거 했어. 저장 다 했어. 그러면 마지막에 여러분 답안 작성을 꼭 요거 눌러줘야 돼요. 노란 거. 보여요? 예, 요 답안 저장이라고 보이죠? 최종적으로 요거 눌러줘야 돼. 여러분, 자리에 USB가 다 꽂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답안 저장 눌러보세요. 답안 저장 누르면 지금은 USB가 없으니까 여러분 저장이 안 되지만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되면 여러분 USB 빼서 여러분들 수험번호 그 다음에 A형인지 B형인지 정확하게 썼는지 확인하고 이름 정확하게 썼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출을 하면 합격증이 나옵니다. 여러분 합격을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짝짝짝짝.